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종목 분위기 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계가 된 수익률 현황 바로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순위 변동이 있는 감독님들은 대체 어떤 감독님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자, 수요일까지 집계가 된 현황입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 1등 자리 쉽게 내어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34.89%로 현재 부동의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자,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영 감독님 23.71%로 2위 자리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 뒤를 이무학 감독님이 또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인데요. 14.09%로 지금 현재 3위 자리에 있고요. 2차 전지 오늘 훈풍이 다시 한번 불었죠. 문종훈 감독님 4위 자리로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5.27%로 4위로 마감한 반면 성경희 감독님 그 뒤로 밀리네요. 5위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감독님들이 현재 벤치에 앉혀두고 있는 우리 식스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뉴로메카 너무 잘 가고 있죠. 53.2% 현재 뉴로메카 가져가고 있고요. 매지온 현재 이무학 감독님의 식스맨이죠. 34.34% 현재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주영 감독님 지에논 에너지도 18.6%, 문종훈 감독님의 DENT도 17.11%, 성경희 감독님의 G2 파워까지 식스맨 종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순위 살펴보고 넘어왔습니다. 수요일 일주일의 분기점이죠. 금요일이면 이번 주도 마감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수익률 현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정말 치열합니다. 1위를 굳히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대이변이 일어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두 감독님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바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 임상현, 이주영 감독님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팀 오늘 함께할 텐데 현재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임상현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네. 자, 지금 어제 나와서 이무학 감독님이랑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예. 이무학 감독님이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려면 본인이 1등을 이번 주에 해야 된다 했는데 쉽게 1위 자리를 지금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예. 바짝 쫓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심정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어차피 대세는 임상현이다, 5대2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다른 전문가님의 포트나 종목을 보고요. 저도 이제 아는 종목이면은 이 이름은 어떻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게 해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야, 역시 로봇. 역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가 1등 할 확률이? 그 가능성이 조금 높다 할 뿐이지 100%라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시장의 흐름을 현재 본다면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1등을 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야. 약간 자만 섞인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어때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떠준다면은 저는 이미 이제 주초에 인공지능 어떤 대장주 섹터만 포진을 좀 해놨습니다. 다만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주영 감독님의 어떤 그 포트를 보면은 네. 약간 주도주 종목을 이렇게 귀신같이 잘 골라서 우리 포진을 이주영 많이 감독님. 시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네. 있지만은 현재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돼서 네. 한번 좀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의 여신이 나에게 미소 짓고 있지 않나, 이 시장 분위기까지 날 좀 도와주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경계대상 1, 2호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이주영 감독님과 이무학 감독님을 좀 빠르게 제쳐야 1등을 확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일 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까지 몰아가 준다면 1등 자리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이번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우리 이주영 감독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도 지금
새로운 신흥 강자예요. 네. 2등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1등 선수들한테. 네, 이번 주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이제 한 명 자빠지지 않는 상태로 끝까지 이제 우리 목적은 이뤘어요. 완주할 수 있는 네. 5명의 이 팀워크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2등이지만 일단 금요일 끝날 때 오. 과연 몇 등을 하고 있을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로 아래로가 중요한 거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라서 지금 뭐 대충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보면 네, 분위기를 보면 임 감독님 선수들이 네. 거의 올스타급으로 지금 뽑아놓으셨어요. 이 정말 이를 가셨어요. 이 잡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제 AI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를 좀 노리고 AI 종목을 넣었고 그다음에 로봇도 이제 뭐 제일 그래.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그런 삼성에서 신종 종목이 네. 생겼죠, 거의. 네. 삼성에서 인수한 종목을 이렇게 넣었는데 네, 레인보우가 있으니까. 지금 1등하고 계신 네. 임 감독님은 로봇주도 있으시고요. 네, AI도 있고. 두 종목이나 있기 때문에 양쪽이 치고 가면 제가 좀 불리하지 않겠나. 나만 갖고 있는 선수가 하나 가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남들이 안 갈 때 가져야지 이제 스윙이 팍 치고 올라가는 그렇지. 그런 네. 경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이 반도체 쪽에 살짝 발 기대를- 걸친 친구가 있죠. 기대를 네. 걸었었는데 그 친구도 오늘 좀 뛰다가 체력이 다 해버렸어요. 가온이.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내일 정도 하루 쉬고 금요일 날 한번 다시 불을 뿜어주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는데 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지 여러분들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팀 감독님들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과연 주 후반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수요일팀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수요일 팀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한 줄 정리가 아닌 한 종목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두 분께서 뽑아주신 특징적인 종목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어떤 친구들이 특징주 반열에 올랐을지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위세 하이텍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던 것처럼 2차 전지와 반도체 강하게 시총 상위주들이 치고 올라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위세 하이텍을 골라주셨는데 AI와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이 친구를 꼽아주신 감독님 누구십니까? 예. 네, 역시 로봇 이전에 메타버스가 있었죠. 예. 메타버스, 그죠? 예. 메타버스, 위세 하이텍 골라주셨는데 이 친구 오늘 상한가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인즈랩 선수가 더 잘 뛸 수 있겠네요. 예. 유세 하이텍 같은 경우는 마인즈랩하고 이제 솔트룩스에 이어서 숨은 어떤 그 대장주로 지칭을 좀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고요. 특징주로 뽑았지만은 노란톡에서는 두 번이나 수익률을 크게 냈던, 한 번 크게 냈다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첫 상을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보시면은 수익률 현재 집계 딱 뜬 내용인데. 위세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약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현재 빅데이터, AI, 메타버스에 관련된 어떤 분석 도구를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판매하는 또 회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기관에서 이제 나라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56%. 그래서 웬만한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이 업체의 어떤 그 이제 분석 도구 AI 또는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그 솔루션을 구매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의 절대 강자가 좀 되고 이와 비슷했던 뭐 마인즈랩이나
솔트룩스, 바이브 컴퍼니 이런 쟁쟁한 종목과 함께 비등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영업이익 측면이나 매출액 측면에서 나름대로 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제일 먼저 좀 치고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세 하이텍 같은 경우를 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그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메타버스에 관련된 확실한 그 프로그램 툴이 그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구매하면서 어떤 그 부분들을 많이 개선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게 세 개 다 그 세 개의 어떤 그 섹터에 대해서도 모두 공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은 네. 지금까지 주도를 했던 강세 테마들이 먼저 가긴 가지만은 이익이 높아서 약간 힘을 못 쓰는 사이에 어떤 후발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그 들어올리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오늘 같은 날 유세하이텍보다는 마인즈랩이 뭐 상한가를 딱 쳐야 되는데 유세하이텍이 상한가를 쳤던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저는 약간 의아스럽지만은 뭐 현재 유세하이텍이 그만큼 약간 저평가됐기 때문에 네. 뉴페이스로 나타났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전체 유세하이텍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이제 작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보였다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빵빵빵 같네요. 예, 그러죠. 근데 이제 공략을 좀 했던 시점이 2월 7일, 8일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공략을 하고 나서 밀렸죠. 이제 네. 밀렸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때 상한가 4번, 5번째 그 매도 또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한번 빠져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현재 마인즈랩을 포함해서 솔트룩스 그다음에 위세하이텍 이 3인방을 꼭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위세하이텍이 좀 치고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상한가를 좀 실현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어떤 큰 흐름상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진 종목만 종목 딱 하나만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오는 종목의 섹터하면은 경쟁업체 자기가 비싼 경쟁업체를 딱 그 비슷하게 어떤 나열을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마인즈랩 하나만 오직 유일하게 이것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은 저 같은 경우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뭐였지? 유세하이텍도 있고 마인즈랩도 있고 솔트룩스도 있지. 그래서 약간 섹터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뭐가 강점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그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대박은 결코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 유세하이텍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래 노란 통 보시면은 네. 수익률 딱 인증 이런 게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유세하이텍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세하이텍이 급등을 해주면서 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의 어떤 순환매도 분명히 내일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세하이텍이 빅데이터라고 갔느냐 빅데이터 갔으면은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어 데이터가 갈 것이고요. 아니면 AI로 만약에 갔다 하면은 현재 마인즈랩이나 솔트룩스라든가 이스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스소프트는 숨겨놓은 AI주입니다. 아껴놓은 종목인데 발설을 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메타버스 쪽에 또 강세 부분들이 조금 네. 현재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가는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세하이텍은 세계의 어떤 섹터에 어떤 공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위세하이텍과 더불어서 마인즈랩 선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내일쯤에는 이 선수를 필두로 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또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것 같다. 가능성까지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위세하이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강하게 상한가로 들어가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 지원과 관련돼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수급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될지 내일장에서 또 체크해 주시면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이런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주연 감독님의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대기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탄성이 나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이 친구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는 하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카나리아 바이오 이제 카나리아. 예, 네.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네. 이제 제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액젓이라 이렇게 이제 좀 닉네임을 붙여서 불러주고 있는 왜 그러세요? 바이오 종목입니다. 기업한테. 네. 아니 정말 뭐 좋은 기업이죠. 주가도 네. 이제 빵빵 올라주고. 네.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뭐 현대사료였나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우회 상장을 하면서 지금 주가 한동안 조정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제는 왜 하한가에 갔나 했더니 좀 구설수에 휘말렸어요? 어저께 이제 갑자기 장중에 급락을 하는데 낙주 매매로 이제 제가 들락날락하면서 치고받고 했습니다. 네. 했는데- 치열하게 또 전투에 참여하셨구나.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급락이 한번 나오면 네. 반등이 나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액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목마다. 그런데 이게 예상치 않은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그런 하락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등 폭이 굉장히 짧으면서 네. 지속적으로 물량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 큰 악재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인데 그 전에 이제 뭐 임상 3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임상 3상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요. 엄습하죠. 첫 번째로. 네. 거기다가 지금이 어떤 시즌입니까? 상패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죠. 바로 들었던 게 막 인터넷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야. 찾아보니까 네이버 게시판에 그 사람들이 이 감사 보고서 적정이 안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카더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까지는 이 참 회사에서도 어저께 바로 대응하지. 대응을 해줬으면 네. 뭐 손해를 보고 팔거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뭐 하루 지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니 그렇잖아요. 회사 관계자분들 항상 주가를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주분들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어제 이제 하한가까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까지 이유를 좀 못 찾고 있어서 이유 없는 하락은 사야 된다. 그래서 또 매수 사인을 주셨어요? 이제 하한가에 이제 살까 하고 있었는데 어머. 좀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한가까지는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물어봤더니 뭐 감사 보고 거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사야겠다. 이거는 그냥 패스하자. 이번에는 걸러내야겠다. 네. 했는데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아쉽지만 네. 시간 외에 조금 붙어갖고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오늘 장이 이제 시작을 하고 네. 감사 보고 거절 그거 아니라는데요. 이러는 네. 거예요. 정정했고. 네, 홈페이지에 이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감사 보고 거절이 아니라면 한정이나 거절이 아니라면 상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가가 원위치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노란 톡방에서 계속 얘기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진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렸어요. 네. 사실 상한가에 상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또 고수의 영역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이제 저는 상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AI 종목도 제가 또 많이 사놨습니다. 네. 기대 부푼 가슴을 안고 또 수익을 챙겨야 될 텐데 네. 카나리아 바이오도 상가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따를 고민을 했는데 문제가 이제 상한가 잔량이 너무 많았어요. 한 80억 정도, 거의 100억 가까이 이렇게 좀 상한가에서 이제 물량이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고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요. 네. 결국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주가는 원위치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일 상한가 아침에 시가부터 갭을 좀 띄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갭이 만약에 한 9%에서 10% 사이로 딱 띄워가지고 네. 차트에 보이는 이 저항 위치 정도에 만약에 출발을 해준다.
그렇다면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침에 조금 흔들리다가 시세를 한 차례 더 올려주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만약 이보다 좀 낮은 그러니까 이런 구간 아래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대략 한 7%에서 뭐 5%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요 구간에 이제 또 올라올 때 저항을 돌파를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쉽게 바로 이렇게 쭉 뻗어가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을 만약에 공략하시겠다. 네. 저는 내일 공략을 할 겁니다. 특징주 그래서 이자 공략주로. 그렇죠. 멀쩡한 회사라면 오늘 같이 이렇게 거래대금 빵빵하게 나오고 네. 또 상한가까지 올라왔고 하면 내일 변동성이 클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한 입 맛있게 야무지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한입 찬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못해도 한 3%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거 함께 또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 노란톡으로 2주에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네, 바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쏴드립니다. 있어요. 네. 오셔갖고 제가 내일 타이밍 딱 보다가 지금이야 하면 여러분 네. 뭐 너무 막 이렇게 지르지는 마시고요. 장중에 이렇게 평소에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좀 뭐 재미로 이렇게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로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종목들까지 좀 뭐랄까요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제 빵빵하게 수급들이 들어왔고 또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 네. 한가 갔을 때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네, 왜요? 보시면 앞에 이제 상승할 때 2월 20일 날 거의 뭐 한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무상증자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재가 터졌으니까 주가가 네. 쫙 올랐는데 갑자기 공시를 정정해버렸습니다. 아이고. 7월에 할게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차트 네. 보시면요. 주가가 다음날 확 떨어졌죠. 그러네. 네, 그래서 요번에도 무언가 그런 그 작업의 냄새가 좀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좀 했었는데 네. 그래도 딱 시기가 또 이 상장 폐지 시즌이랑 겹쳐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진 거죠. 그렇죠. 조심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은 내일 다 같이 달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분의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 시장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들이 데리고 있는 거의 올스타전에 맞먹는 지금 현재 선수들 컨디션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룰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프로 주식 리그 룰 소개해드립니다. 총 5분의 전문가가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됩니다.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이 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고요.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집계된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종 감독님 살펴볼까요? 가비아 선수 담겨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지금 현재 3.57%, 코스모학 선수도 2.18%로 누적 수익률 현재 5.27% 가져갑니다. 네, 우리 송경희 감독님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맥스 선수 담겨 있고요. 비플라이 소프트 그리고 최근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죠. SFA 반도체 3%대 약진을 내주면서 누적 수익률 4.56% 가져갑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현재 1승을 한 상태입니다. 자, 저스템 선수 4%, 세아베 스틸 지주 6.29%, 비츠로셀 선수 비츠로 가나요? 3%대 수익률 나면서 누적 수익률 14.09% 가져갑니다. 자,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로봇의 대장주가 담겨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1% 넘는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MDS 테크 선수 뒤에서 밀어주고 가온칩스 오늘 앞에서 끌고 갑니다. 8%대 수익 기록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23.71%입니다. 자, 과연 임상현 감독님의 3승 신화는 이루어질 것인가?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로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인즈랩 선수 8.99%, 솔트룩스 선수 10.65%고요. 자유편출입권으로 빠르게 들어온 EM플러스 선수 7% 넘는 수익률 거의 8%에 육박합니다. T로보틱스 선수까지 받쳐주면서 현재 집계 1위인데요. 누적 수익률 34.89%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한 선수 한 선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과 임상현 감독님 종목들이 지금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2차 전지가 가더라고요. 진짜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좀 무서울 정도 아니에요? 큰형님이 이제 잘 버텨주시니까 네. 뭐 뒤에 쫄따구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네,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이제 좀 잘 뛰어다니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배터리 3사, 뭐 삼성 SDI라든지 LG,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다 올랐어요 오늘. 3, 4% 뭐 이렇게 굉장히 잘 올라줬고 네. 에코프로도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습니다. 8%.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에코프로 BM은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하고 저기, 그러니까 저는 여 아래 있고 저기 가시는 분들 보고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신고가니까 사실 저 오늘 뭐 사지. 선수로 편입을 그러니까 매매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여기서 하지. 네, 선수로 이제 편입을 해야지 하다가 결국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해야겠다 네. 하다가 50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오. 그러면 한 10%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8에서 한 10% 정도씩 꾸준히 올라가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하면서 뭔가 이 수익률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뭔가 한 방이 필요하다. 에이. 그래서 큰 거 한 방을 좀 노리는 선에서는 네. 에코프로가 네.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해합니다. 전략은. 시간이 네.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아니, 요 2차 전지 오늘 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가 네. 또 뭐랄까요, 신용 등급 상향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들 갔는데 저는 여기서 임상현 감독님이 EM플러스를 자유편출입권으로 빠르게 끼워 넣기 했잖아요, 중간에. 소매 넣기 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월요일 방송이었어요. 그때 불안하다. 하지. 제가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하다. 맞아요. 왜냐하면 딱 급등자리였기 때문에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EM플러스 선수가 지금 오늘만 10%가 갔단 말이에요. 예. 소매 넣기 전략 성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아니, 누가 보면 이주영 감독님이 사신 줄 알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감독님. 그 힘자 여유인가? EM플러스를 편입을 하고 네. 갭상승이 높게 출발이 돼서 가지고 저희 시초가 공략이니까. 예, 그렇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갭상승 7% 8% 됐다가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진 부분인데 네, 제가 불안했어요, 맞아, 어제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갭상승 운봉이니까 거의 끝난 것 같죠. 저는 허허 웃습니다. 네. 그거 보세요.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던 그런 이야.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은 네. 뭐냐면은 차트상에서 완벽하게 대바닥 충분하게 씌워주는 부분들이 제가 얘기했다시피 고점에서 보면은 60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석 달을 씌워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 네. 모든 파동은 특이한 어떤 특이점을 만든다 급등하기 전에. 그래서 탄생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2, 3주 전에 이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해주고 조정을 보이고 그래서 첫 양봉 사실은 편입 부분들을 인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첫 양봉을 최소한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양봉. 예,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것들 잠깐 보세요. 이거는 EM플러스는 가장 간단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5일마다 한 번씩 튀는 겁니다. 저점에서 보면은 자 보세요. 네. 현재
상승과 조정이 며칠이죠? 5가 나와주죠. 네, 숫자 5. 그렇죠. 상승 3일, 조정 5일, 5일이죠. 이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튀어졌던 이 정고점을 돌파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고점 돌파를 하고 나서는 현재 탄력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EM+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은 주봉상 적산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커다란 슈팅이 일어날 확률이 많고 네.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탄생 파동으로 작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약간 신고가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리고 네. EM+가 과거에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현재 세력 냄새가 너무 넘친다고 말씀드렸죠. 3,000원짜리가 38에 24, 8배가 올라갔습니다. 우와. 거의 석 달 만에.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는 이미 안 봐도 비디오다. 요즘엔 안 봐도 유튜브라고 예, 한대요. 그렇죠. 네. 안 봐도 유튜브다. 네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괜히 옛날 사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닙니다. 한번 크게 이제 슈팅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걸로 좀 좋기 때문에 한번 EM+가 끼가 넘치는 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생각이 되고 어. 또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이 단기 수익률이 많이 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끼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많이 방출을 했죠. 네. 그중에서 하나가 EM+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자세히 언급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 많이 오시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이제 많이 오른 가격 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나머지 종목 부분 2차 전지 이제 에코프로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돼서 나머지 2차 전지 뭐 신기술주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네. 신기술주에 대해서 잘 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기술을 현재 개척하는 기업 어느 정도 상용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어떤 급등을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업은 실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기술이 양산화된다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레인보우란다. EM+. 제가 다음 레인보우 얘기해야지 하고 있어가지고 EM+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늘만 하더라도 10%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그때 저희가 소매 넣기를 해주실 때 좀 예.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그냥 뭐 한 방에 다 해결이 될 정도로 너무 잘 올라주고 있는 선수라서 짚어봤습니다. 그 냄새를 우리 이주영 감독님도 맡고 야 이거 급등할 것 같은데 하고 경계의 심을 표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왔던 선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신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2차 전지만큼 어디까지 갈까 궁금한 게 로봇이거든요. 네. 근데 대장주 갖고 계시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6거래일째 강세예요. 네, 지금 뭐 위로 방향을 딱 잡아놓고 네. 쭉 올라가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예상보다. 나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1등급 맞던 친구가 네네. 2등급 맞으면 조금 아쉬운 거랑 부모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조금 뭐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사실 장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장이 좋으면 수급이 좀 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못 갔던 종목들도 좀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 저쪽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테마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세를 좀 세게 뽑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에브리봇이 거의 뭐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대장주로 또 등극을 했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게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 어디가 정확하게 목표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한계가 없잖아요. 에코프로 저 25만 원이 고점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50만 원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고가 가는 거는 항상 제가 밑밥을 깔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는 사실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 그쵸. 고점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 저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항상 익절가를 잡아가시면서 가면 되고 네. 좀 위에서 사신 분들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그쵸.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 달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네. 예, 지분을 사람 피가 60% 흘러요. 네.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 이제 쓰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지금 현재 2조 5천억 네, 와 2조 5천억. 많이 올랐어요, 사실. 웬만한 조선주랑 맞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단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주식 시장에서 한 20년 정도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주식 시장을 쭉 봐왔는데 음. 증시는 항상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많은 주린이 분들이 2020년도에 대세 상승장 그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장들이에요. 뭐 한 3년에 한 번씩 반도체 섹터들이 강하게 간다든지. 네.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이런 섹터들. AI 뭐 돈 법니까? 아직 못 벌죠. 그렇지만 네.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어도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못 가고 계속 10년, 20년이 지나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냉정하네요. 시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안 보는 종목 보면 안 가요.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시장의 어떤 트렌드로 인해서 돈이 어디로 쏠려가고 어디로 몰려가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섹터라든지 테마에 우리가 좀 빠르게 편성할 수 있다라면 하단 자리에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발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릎 그리고 종아리 안 됩니까, 종아리? 종아리 정도도 괜찮습니다. 네, 종아리 잘 잡으면 종아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종아리고 그냥 잡으면 무릎. 그냥 잡으면 무릎이나 허리 좀 되시겠죠. 자, 그리고 꼭지는 알 수 없다 했습니다. 머리 네.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꺾이는 거 확인하고 어깨쯤에서 네.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일선도 아직 터치를 안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이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삼성 이름이 붙었는데 어디 시가총액 2조 5천억으로 이렇게 그죠? 네. 무려 파란 피가 흐르는데 말이죠. 그렇죠. 돈 못 네. 버는 바이오 종목들도 뭐 시총이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바이오한테 오늘 왜 그러세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네. 웨어러블 그 로봇을 출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로봇이 출시가 된다. 그러니까 로봇 상품이 삼성에서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재료 소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잘 갔고 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T 로보틱스도 장 후반에 그냥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로봇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잘 갔다는 점, 그리고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로봇 관련주들이 일찍부터 들어와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이 아니라 난 종아리에서 함께 종목을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잘 간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 이주영 감독님 가온칩스 얘기해야 되고 아무튼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고 과거는 과거지 않습니까? 네. 내일장 뛸 선수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여기에 안 계시는 세 분의 내일장 주전 선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훈 감독님 정말 색깔 뚜렷해요. 모트렉스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 코닉 오토메이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무학 감독님 알체라의 기적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 주시네요. 자, 오늘 수요일팀 내일장 주전 선수 공개합니다. 임성현 감독님 KPF, 이주영 감독님은 이수화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얼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두 분한테 좀 생소한 종목이 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임상현 감독님 내일장 주전 선수로 지금 KPF를 준비해 주셨어요. 예.
이 친구는 대체 우리 감독님 지금 올스타전처럼 빼어난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친구 들어와서 적응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예, KPF의 어떤 재료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KPF의 자회사가 두 개인데 네. 하나는 그 현재 TMC라는 회사하고요. 하나는 현재 SBB테크. 금방 아시겠죠? SBB테크가 현재 감속기 시장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시세의 어떤 첨예했던 관심사에 좀 해당이 되는데 SBB테크가 알다시피 저점에서 4배 정도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주고 좀 있고 또 최근에 SPG가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장주가 지금은 시세의 어떤 진폭으로 봤을 때 SBB테크인데 SBB테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KPF입니다. 그래서 KPF에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흔히 말하는 산업용 퍼스너, 다시 말해서 볼트, 너트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볼트, 너트? 예, 그런 것.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용 단조품인데 거의 현재 그 국내 시장 지배력 1위인데 그 부품 수만 해서도 약 4만여 개 정도 되고요. 글로벌 어떤 현재 판매망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보다는 그에 대한 자회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슈팅이 좀 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지분 가치상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KPF를 어떤 편입을 좀 하고자. 왜냐하면은 거의 이틀밖에 남지를 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그래서 없어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슈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KPF를 좀 가져왔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네. 물론 이제 내일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도 슈팅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포트를 이미 다 짜놨기 때문에 그쵸, 이미 이거에 있죠.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누페이스 어떤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종목에 대한 가치주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SBB테크는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에서 보면은 전기차의 또 부품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이제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SBB테크의 어떤 그 재료적 가치를 높게 봐서 좀 현재 편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 저평가적인 어떤 가치주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를 보면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한 달 전에 한번 상한가를 섰던 그러네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뇌리에 잊혀졌을 뿐이지 이미 재료가 이거 못 들어봤는 데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안 가니까 이미 잊어졌던 거죠? 잊혀졌죠.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후에 한 달 거의 한 3주 정도 되죠. 한번 첫 상한가를 치고 3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갭상승이 한번 뻥 일어났고 눌림목이 좀 일어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대부분 고개를 드는 모습에서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되는 자리 이 부분들을 이제 공략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EM 플러스도 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EM 플러스도 차트를 보시면은 급등 조정, 그다음에 급등하고 조정, 그다음에 어쨌습니까? 행보하다가 다시 크게 슈팅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대충 이해가 가시죠? 결국은 뭐냐? 5일 주기 사이클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다가 슈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4일, 그다음에 고점에서 4일 이렇게 지금 되죠. 1대1 대칭의 구도에서 오늘 종가에 슈팅이 되고 일어나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모레 한번 크게 슈팅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퐁 빠지죠. 빠졌다가 숭구리게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지그재그 형태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다 좀 생각이 되고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더 약간 드라마틱한 어떤 모습이 좀 나와주는데 지금 지난주가 이제 상승 양십자 도지형의 어떤 형태가 나왔고 이번에 약간 슈팅이 나와주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탄생파동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고 시총이 한 1,40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평가적인 요인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KPF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 전략 어떤 그 부분들을 궁금하시다 하시면 네.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현재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있고 또 KF 말고도 로봇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이 있으면은 제가 즉석에서 또 공개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많이 오셔서 1등의 수익률이 방이 과연 어떻게 생기는지 그게 한번 해보셔야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KPF 로봇 감속기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공략을 해볼 만하고 또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또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렸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로봇 아버지의 영역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저도 궁금해지는데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은 이수학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이 친구도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 건덕지가 있습니까? 뭐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네.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 단기적으로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잘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 원료인 황화 리튬 공급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BM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핵심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흐름이죠. 신고가. 신고가. 예, 앞에 매물 없는 거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종목 이소화학 같은 경우 지금 월봉을 보면요. 앞에 저항이 없어요. 그러네요. 주봉도 앞에 저항이 없습니다. 우와. 일봉도 없습니다. 모두 비켜라. 내가 간다. 자, 달리면 어디까지 갈지. 아까 신고가는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 시가 상승 출발해서 시세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델 같은 자리에서 샀으면 좋았던 건가요? 감독님? 그렇죠. 원래는 오늘이 사실 저점 매수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가 매수 이런 걸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산다 난 좀 하면 더 조심스럽다. 내일 시가부터 상승 출발했을 때 하락 출발하면 일단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네. 상승 출발했을 때 시초가부터 조정이 나올 때 저점 구간을 잘 노려가지고 분할 매수를 딱 해놓으면 시세가 시원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지금 대략적으로 앞에 전고점 저항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 차례 받았죠. 요 상승폭만큼 N자 상승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표치는 업사이드 한 20% 정도? 그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런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요. 그 이상도 신고가기 때문에 또 바라볼 수 있다. 2차 전지 형님들이 강하게 버텨주신다면 네. 고체 전지 이런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또 테마군을 이뤄서 강하게 또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까나리아 액젓 그리고 이수화학 내일 기회가 되면 타이밍 잘 봐서 네. 공략을 할 텐데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자세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은 이수화학 정말 끼쟁이 종목인데 2차 전지 큰형님들의 뒷배를 믿고 이 친구가 이제 갈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색깔이 다 드러나는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두 분과 함께 이러한 종목들 나도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이주영 감독님 나오고 있고 임사연 감독님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주식 리그 지금 치열하게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야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어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